네, 로우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번 로우가 굉장히 재밌었다. 평타는 넘어섰다. 재밌는 편에 속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아마 여러분들도 똑같이 생각할 거라고 생각되는데, 해서 보시는 거 한번 추천드리고, 혹시나 이 영상 보고 계신 분들 좋아요, 구독 한 번씩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세볼루션이 로우를 시작하게 되는데, 세스가 마이크를 잡으려는 순간 브론 브레이커가 뺏게 되면서, 나는 진짜 세미제인 너무 싫다. 세미제인 헬스장도 안 가고 열심히 하지도 않는데 걔 멍청한 수염도 싫고 음악도 싫고 다 싫은데 너희들 대체 왜 세미제인 응원을 하냐. 내가 오늘 세미제인을 끝내버리겠다. 브론 브레이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해서 이제 세스가 또 한 번 말을 하려다가 브론슨 리드에게도 마이크를 주면서, 브론슨 리드가 나는 세스 롤린스에게 과거 쓰나미를 6번 날려서 세스에게 존경을 얻어냈지. 관중도 나를 존중해야 돼. 제 요소를 내가 오늘 끝내버리겠다. 하니까 이제 폴 헤이먼이 얘기하면서 오늘 왕국의 반격이 시작된다. 아니지. 왕국의 선제 공격이 시작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The Empire라고 2번이나 얘기했어. 그래서 순간 그룹의 이름이 엠파이어인가? 약간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The Empire라는 말을 여러 번 썼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왕국의 반격이 시작될 거고 왕국의 선제 공격이 시작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로만도 굳이 언급을 했단 말이지. 로만은 복수할 배짱이 없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이게 로만의 썸머슬램 복귀각이 아닐까. 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저지먼트 백스테이지가 있었고 저지먼트의 백스테이지가 좋았어요. 개인적으로는. 왜냐면 이제 이 장례식장으로 꾸며놨거든요. 저지먼트 데이에 리브 모건 사진을 장례식 분위기로 데코레이션을 한 록센 페레즈. 해서 이제 라켈이 아니 리브는 그냥 다친 거지 죽은 게 아니야 이러면서 너는 카이리 세인한테 리브 모건 복수나 잘해 해가지고 사람들이 떠나고 도미닉이 혼자 남아서 get well soon 케이크가 있었어. 빨리 나와라 도미닉. 그래서 이제 이 케이크 누가 보낸 거야? 너무 좋다 이러고 있었는데 AJ가 보낸 거였고 AJ 스타일스가 보낸 거 알고 화들짝 놀라는 예, 굉장히 귀여운 도미닉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예. 오늘 장례식만 둘. 그러니까 이게 사진을 이렇게 데코하는 게 장례식에서 많이 하는 건데 록센이 좀 선을 많이 넘었죠. 리브 모건에게 좀 매를 벌고 있는 느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록센 페레즈하고 카이리 세인이 세그먼트 2개 후에 첫 오프닝 매치를 장식을 하게 되는데 이 경기 굉장히 좋았습니다. 예. 초반부에 로럭 공방도 너무너무 맛있었고 그 로럭 공방 후에 우라켄이 터지는데 그 우라켄도 진짜 엄청나게 시원하게 터졌거든요. 그래서 그 우라켄이 카이리 세인이 너무 맛있게 터뜨렸고 더 좋았던 거는 이제 리브 모건이 이 드랍트 홀드를 당하면서 어깨 부상을 당하게 되잖아. 전방 납법 실수로 인해서. 그래서 리브 모건의 어깨 부상을 복수하기 위해서 록센 페레즈가 일부러 리브 모건과 똑같은 어깨 부위를 카이리 세인의 어깨를 노리는 게 이 사이콜로지가 너무 좋은 것 같아. 이 록센이 진짜 인디 때부터 짬밥이 장난 아닌 애거든요. 미성년자 때부터 인디 레슬링을 했던 애란 말이야. 부커티의 제자고 링 오브 어너 초대 여성 챔피언이고. 그래서 이제 경기 안에서 스토리 라인을 녹여내는 그 사이콜로지가 너무너무 좋았다. 그래서 결국에는 라켈이 또 카이리 세인의 시선을 한번 끌어주면서 결국에 록센이 팜락스를 넣는가 했는데 이걸 백슬라이드로 역전을 해내면서 카이리가 승리를 합니다. 예, 카이리가 승리를 하고 뒤풀이 중에 아스카가 나오게 되면서 카이리 세인을 구출해주고 그래서 카부키 워리어스가 재결성됩니다. 재결성. 그래서 재결성되면서 이 로우 대표로 이 통합 여성 태그팀 챔피언십의 도전자로서 나서게 되는 거죠. 여기 보면 로우 팀이 이제 카부키 워리어스가 되는 거야. 원래 챔피언도 로우 저지먼트 데이긴 하지만 로우의 대표는 카부키 워리어스인 거고 스맥다운은 샬럿하고 알렉사 블리스인 거고 NXT 대표는 이 자루카 자리아와 솔루카 자루카입니다. 자루카. 네. 그래서 또 이제 라인업이 완성이 되었다. 또 니키의 프로모가 있었는데
리브 모건과 하려다가 갈 길을 잃었어. 니키 벨라가 원래는 리브 모건하고 경기를 에볼루션에서 하려고 했단 말이야. 그게 싱글 경기가 됐던, 자매님을 모셔와서 태그 경기를 하던, 어쩌든 간에 리브 모건하고 경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카이리 세인하고의 경기 후에 원래 공격을 하면서, 카이리 세인하고 경기하고 있는 리브 모건이 그 경기 후에 니키가 공격을 하면서 대립을 이어나가려 했는데, 문제는 이제 그 경기 중에 리브 모건이 부상당해서 니키가 그날 출근을 했는데 일을 못했어. 그래서 이제 결국에 이 경기의 노선이 바뀌었죠. 예, 리브 모건과 하려다가 배틀로얄로 노선을 바꾸게 되면서 우승자는 클래시 인 페리스에서 챔피언십을 칠 수가 있잖아. 그래서 이제 자신이 이 배틀로얄을 우승해서 클래시 인 페리스에서 챔피언십을 치르겠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예, 니키 벨라가 에볼루션을 굳이 참가를 하겠다 라고 선언하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싱글 매치가 세미 제인 대 브론 브레이커. 이 싱글 매치가 세미 제인이 저번 주에부터 계속해서 복부에 테이핑을 하고 나오고 있잖아. 배를 다쳤단 말이야. 그래서 그러고 있는데 캐론 크로스가 또 한 번 쇠파이프로 또 한 번 공격을 합니다. 근데 세미 제인은 굳이 그래도 경기를 하려고 나와요. 예, 자신은 그래도 경기를 강행하겠다. 그래서 결국에 브론 브레이커가 스피어를 장렬하면서 끝나게 되죠. 그래서 이게 좀 영리한 부킹인 것 같아. 세미 제인은 이제 등장 중에 캐리온 크로스에게 파이프를 맞게 되면서 캐리온 크로스를 향한 감정이 더 생기게 되고, 그래서 이 둘의 대립이 이어질 게 보여지고, 이제 이 노선에서 빠지게 될 세미 제인이 또 브론 브레이커에게 먹히면서, 브론 브레이커는 새로운 먹이를 먹고 더 성장하는 거고, 캐리온 크로스는 또 세미 제인과의 갈등이 또 더 심화될 수 있는 거고, 이 부킹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장례식의 과부 복장으로 등장한 뉴데이가 되겠는데, 이 검은 면사포가 이제 장례식에서 이제 남편이 돌아가셨을 때 과부가 입는 옷이잖아. 벨트를 잃었다 이거지. 벨트를 잃었고, 워레이더스도 벨트를 원하고 해서 약간 워레이더스와 뉴데이의 시즌 N번째 99번째 태그팀 넘버원 컨텐더십이 있지 않을까. 또 베키가 링 프로모를 하러 가면서 이 과부들에게 Sorry for your loss, 상실에 참 유감을 느낍니다, 유감을 표합니다 이 말을 하면서 지나갔고, 이벤트 좋았다. 베키의 인링 프로모가 있는데, 아니 베키 프로모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두 패배자가 둘 다 덤빈다고? 이게 말이 되는 거냐? 내가 핫해서 나를 다 원하는 건 이해해. 내가 링 안에서 GOAT고, 또 스타트랙 최근에 또 촬영했거든요. SF의 양대 산맥이죠. 스타워즈하고 같이. 그 스타트랙에 또 최근에 출연하면서 내가 너무 핫하니까 다들 나랑 하고 싶지. 난 다 이해해. 근데 나도 내 상대를 고를 권리가 있었으면 좋겠어. 이오 스카이도 본인의 상대를 직접 골랐죠. 리아 리플리로. 티파니도 본인의 상대를 트리쉬로 직접 골랐죠. 왜 나한텐 그런 권리가 없냐. 이 말이 다 너무 논리적으로 말이 되는 것 같아. 하지만 그러면서 두 명의 부담되는 상대를 좀 피하고 싶어하는 악역 특유의 그 찌질한 마인드도 다 표현돼 있잖아 이 안에서. 그래서 얘네들이 더블핀이 나온다는 게 말이 안 된다 이거야. 저번 주에 더블핀이 나온 거는 실제 레슬링 경기에서 100번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그런 희귀한 케이스다. 이게 말이 되냐 이러면서 음모론까지 펼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얘네가 둘이 덤벼야 이겨야 된다는 걸 얘네도 아는 거지. 그래서 베키가 정말 링 안에서의 스토리를 링 바깥에서 완벽하게 풀어냈다. 그래서 베일리랑 라일라는 서로 싸웁니다. 서로. 그래서 이제 베일리가 너가 처음에 태그팀 챔피언십을 딸 때, 그리고 초대 인컨 챔피언십을 딸 때도 내가 다 앞에서 봤다. 그리고 이번에 베키한테 벨트를 잃고 나서 베키의 팔을 들어주는 것도 참 미치 같았다. 근데 그것도 내가 다 봤다. 해서 우당탕탕 서로 싸웁니다. 그래서 베키도 얼씨구나 하고 싸우는데 결국에 라이라가 둘 모두에게, 베키하고 벨리 모두에게 나이트윙을 장렬하면서 라이라가 승리 분위기를 만들어요. 근데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필리 전주에 링 위를 정리하면 걔는 진다 막 이러던데. 그래서 오늘 라이라가 천하의 포호스 우먼을 모두 제압하니까 사람들이 채팅창에서 라이라 졌네, 라이라 지겠네 막 이러는 게 너무 웃기고 신기해.
근데 또 보잖아? 그럼 또 진짜 져. 그래서 라이너는 또 아마 패배하지 않을까. 트리플 스레. 예, 그래서 경기의 결과가 또 굉장히 기대가 된다. 예, 벨리는 또 굉장히 우울한 상반기를 보내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연결될지도 궁금하다. 그래서 요즘에 굉장히 재밌는 것 같습니다. 또 세볼루션의 백스테이지인데 캐리온 크로스가 기습을 했기 때문에 세미 제인을 이긴 것 같아서 브론 브레이커가 찝찝하다. 근데 세스가 신경 쓰지 마. 너 잘했어. 너가 스피어를 이겼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폴 헤이먼이 안 좋은 소식이 있어. 아주 근엄한 표정으로 안 좋은 소식이 있어. 이래서 뭔데 그러니까 세미 제인이 장기 부상이래. 크크크 이러면서 이제 브론슨 리더는 제 유소는 세미 제인하고는 달리 건강하게 등장하지만 경기 후에는 건강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예. 그래서 경기를 하게 되는데 여기 장례식장 사진인데요. 예. 예, 보통 이게 장례식에 이렇게 꽃하고 양초로 이렇게 데코를 하거든요. 록센이 리브 목을 이렇게 보내버리는 모습. 그래서 브론슨 리더하고 제이우소의 경기가 있었는데 이 경기는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이 경기는 의자에 앉힌 채로 슈퍼킥을 날렸던 제이우소의 장면이 있었거든요. 이 슈퍼 굉장히 핫한 이런 하이스팟 후에 소사이 다이브로 추가타를 치려는 순간 의자를 발사시켜서 브론슨 리드가 블로킹을 합니다. 이렇게 블로킹을 해내고 이제 이 돼지가 올라가서 DQ패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되나미를 2번이나 진도 2.0 되나미를 2번이나 넣게 되면서 결국에 경기는 졌지만 나와 경기 후에 제이는 건강하지 않을 거다 라는 이 약속을 브론슨 리드가 지켰죠. 그래서 경기가 짧았어. 사실 제이 우소의 경기를 길게 보는 건 그렇게 유쾌하진 않아. 근데 이게 경기가 짧았고 브론슨 리드는 패배했음에도 모멘텀이 지켜졌고 무엇보다 본인이 했던 얘기를 지켰기 때문에 이 경기도 부킹이 되게 좋다. 시청자로서는 되게 반갑다. 경기가 짧으니까. 또 베키 린치의 새로운 머천다이즈. 베키 린치 글씨 써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LA 나이트 프로모가 잠깐 있었고 LA 나이트 비디오 프로모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세스 너는 가방하고 권력이 다 있지만 나는 어쨌든 그런 거 상관없다. 난 너에게 갚아줄 게 있다. 가방을 갖고 있는 부담감을 이용할 거고 나는 쓰나미 3번 맞아도 나는 돌아온다. 세러데인 나의 메인 이벤트에서 너를 박살낼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비디오 프로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빵대삼 리플리의 비디오 프로모도 있었고요. 빵대삼 리플리 매형 클래식 NXT 로우에서의 챔피언십 램의 3인까지 다 졌어. 그러니까 4번 졌는데 싱글론 이제 0대3이죠. 그래서 이호는 이제 이번에 내가 꼭 이길 거다. 에볼루션에서 리아가 이렇게 다짐하는 거고 이호는 있잖아. 레슬매니아 이후로 타이틀 매치가 없었어. 그 스테파니 바케라고는 넌 타이틀 경기였고요. 그러니까 이호가 만약에 에볼루션에서 지잖아? 그러면은 나는 실패한 챔피언이라고 생각해. 왜냐면은 로우에서 챔피언십을 위클리에서 땄죠. 애초에 위클리에서 챔피언십을 따내는 거는 좀 언더카드로 본다는 거거든 사실. 성대한 경기에서 벨트를 따내야 되는 건데 원래는. 그래서 예전에도 샬럿이 사샤하고 타이틀을 4번인가 3번 연속으로 주고받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는 샬럿은 다 필리에서만 땄고 사샤는 다 로우에서만 땄던 그런 전례가 있어요. 그런 걸 보면은 이호가 로우에서 타이틀을 획득하고 레메에서 방어했지만 그 뒤로 바로 뺏긴다? 이거는 너는 대신 레메에서 방어하게 해줄게. 그냥 그 정도로만 본다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에볼루션에서 지잖아? 난 이호를 실패한 챔피언으로 볼 것 같아. 근데 리아 리플리가 만약에 이 경기에서 또 지잖아? 이호는 0대4야 싱글로. 이오 스카이를 상대로 리아 리플리가 천하의 리아 리플리가. 그래서 나는 이 에볼루션을 어떻게 보냐면 0대4로 가야 될 것 같아. 한 번 더 져. 한 번 더 진 다음에 0대4로 가고 고향 크라운 주얼에서 이오 스카이를 이기면 어떨까. 그게 두 명에게 제일 좋지 않을까? 아니 이오 스카이가 레슬매니아에서 5선 경기로 챔피언을 방어했는데 그 뒤로 방어전이 아예 없잖아요. PLE 방어전이 한 번이야 이호가. 그래서 에볼루션도 한 번 더 이기고 0대4로 가고
뭐 트리플 스레까지 해서 0대5로 메이킹을 하던 해서 고향에서 리아가 이기면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크라운 주얼에서 그냥 더 줘도 돼. 어차피 고향에서 이기면 다 장땡이야. 더 줘. DQ 뭐 이런 거 필요 없고 더 줘버려. 그냥 아예 더 지자. 0대4 막 이렇게 간 다음에 크라운 주얼에서 이기면 어떨까? 호주에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싱글 매치 엘그란데 카이저 카노 엘그란데 아메리카노 대 드래곤 리의 경기가 있었는데, 이게 루차 상대로는 엘그란데 아메리카노가 다 이기는 전통이 있거든요. 체드 게이블일 때는 루차 상대로 다 졌잖아. 근데 엘그란데일 때는 다 이겼어. 근데 지금 본체가 카이저로 바뀌었잖아. 그래서 그 전통이 이어질 것인가, 본체가 바뀌어도 루차 상대로 전승인 전통이 이어질 것인가 기대가 됐는데, 카이저 카노가 결국에 낭심보호대를 머리에 낀 뒤 그 일리아 드래그노프의 러닝 헤드봇 이거 있잖아, 토피도 모스코, 이 낭심보호대를 낀 채로 토피도 모스코를 통해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그란데 아메리카노가 루차 상대로 이긴다는 전통이 유지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예. 저는 좀 많이 놀랐어요. 피니셔가 바뀌었죠. 엘그란데 아메리카노의 피니셔가 낭심보호대 러닝 헤드봇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엘그란데는 루차가 아니야. 인정 안 하시는 건가요? 나름 가면을 썼고 나름 여기저기 방방 날아다니지 않았어요? 예. 그래도 나름 루차다운 무브셋을 보여주지 않았나? 어쨌든 러닝 헤드봇, 예. 아메리카노. 아무튼 그렇게 해갖고 지금 무브셋이 좀 바뀌었어요. 예. 그래서 뭔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카이저가 된 뒤로는 피니셔가 일단 러닝 헤드벗인 걸로, 예,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손잡고 쓰는 블록버스터 좋았음. 저도 좋았습니다. 예. 이제 그라운드 베이스먼트 상태에서 조금씩 일어나고 있는 상대에게 그 상대의 팔을 쇼다으로 당기면서 바로 블록버스터 꽂는, 카이저의, 엘그란데 아메리카노의, 예, 그런 무브셋 좋았습니다. 그 다음 세그가 이제 군터가 등장하는데, 군터가 골드버그를 비난하자마자 골드버그가 이제 특유의 머슬카를 타고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골드버그가 링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우당탕을 하면서 투닥투닥 링에서 군터를 제압하고 스피어를 꽂으려고 했는데 군터가 도망갑니다. 좀 많이 아쉬웠어요. 네. 여전히 골드버그가 그 강력한 스피어를 보여줄 수 있을지 그걸 미리 볼 수 있는 시간이었거든. 근데 그걸 이제 군터가 도망가게 되면서 좀 짜친다, 아쉽다, 한번 보고 싶었는데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개인적으로는. 골드버그는 이제 세러데이 나이미 이벤트 본인의 연고지 조지아에서 은퇴전을 하게 될 거고, 그 상태가 군터가 될 거고, 아마도 지게 될 텐데 얼마나 맛있게 지냐, 이게 중요하지 않을까. 골드버그 세너메에서는 차 타고 나오지 말자, 문 두드리고 나오자, 아마 또 문을 머리로 때리고 나오지 않을까? 맨날 머리에서 피가 나잖아, 경기 시작 전에. 그게 좀 이번에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예전에 그걸 했다가 좀 실수를 많이 했죠. 골드버그가 뇌진탕 있는 상태로 경기한 적도 젊을 때 있었고, 늙었을 때는 이제 언더테이커랑 사우디에서 링 포스트에 머리를 박게 되면서 자신은 셀링을 제대로 하고 싶어서 그랬다, 하지만 자신이 멍청했다, 뭐 이렇게 고백했던 과거도 있고. 골드버기 지고 군터가 리스펙트 표하고 같이 악수하고 골버기 군터 손들어주고 끝날 때 보인다 보여. 그쵸. 아무래도 뭐 그렇게 끝날 수도 있죠. 군터가 이제 링 게네랄이니까 악역은 맞아. 악역은 맞지만 링 안에서 제대로 보여주는 레슬러에게 존중을 표하긴 해. 그래서 그럴 가능성도 없잖아 있긴 한 것 같아요. 네. 마지막 메인 이벤트 싱글 매치가 있었고, 이 경기가 진짜 오늘의 로우를 되게 특별하게 만들어줬죠. 확실히 메가 매치. 요즘에는 이런 빅네임, 세스 롤린스, CM 펑크, 로만 레인즈 이런 애들이 위클리에서 경기를 안 하는 시대가 왔단 말이야. 그래서 세스가 싱글 경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특별한 로우로 만들어줬어. S급의 위클리 경기. 이건 귀하다. 그래서 슈퍼킥부터 날리면서 경기를 시작했기 때문에 경기가 굉장히 짧겠구나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출혈이 이때 나지 않았나. 토픽건일로에서 링 장식에서 나오는 눈부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슈퍼킥일 수도 있을 것 같다. 어쨌든 또 굉장한 토픽건일로가 있었고, 이제 또 세스가 눈썹에서 그래서 출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출혈을 펜타에 마스크 꺼내서 이제 출혈을 닦는 장면도 있었고, 또 관중들이 CM펑크 찬트를 하니까 긁혀가지고 한동안 링 바깥에서 관중들을 계속해서 두리번 트래시 토킹하는 세스 롤린스도 있었고, 좋은 장면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예, 무엇보다 그 스프링보드 공격, 스프링보드 크로스바디를 세스가 에어캐치해서 에어캐치하는 장면이 진짜 말도 안 되는 장면이었다 생각되거든요. 이게 한번 자세가 무너질 뻔했는데 세스가 완력으로, 완벽한 스쿼트로 이 펜타를 끌고 일어납니다. 이 펜타를 끌고 일어나서, 그리고 겉버스터, 프로그 스플래시 콤보까지, 그리고 펜타 드라이버를 먼저 넣게 되는 펜타, 피니셔를 먼저 넣었어. 그래서 이거 뭐야, 끝나나? 이런 장면도 있었고, 하지만 2에서 킥아웃하는 세스 롤린스, 그리고 버클밤을 노셀링 했어. 세스 롤린스가 이제 턴버클에 러닝 파워밤을 넣잖아요. 근데 그걸 맞으면 다들 무너지잖아. 그걸 무너지면 스톰프를 넣잖아. 그게 세스의 구콤인데, 버클밤을 이렇게 맞았는데 노셀링하고 바로 달려가서 디스토리어를 넣는 장면. 이 노셀링이라기보다는 버클밤의 이 데미지를 감내하는 거지. 감내하고 템포를 이어서 디스토리어로 반격하면서 뭐 살을 주고 뼈를 취한다, 이런 느낌의 사이콜로지인 것 같아. 펜타의 그런 노셀링 장면이 있었고, 하지만 이제 이걸 이제 세스가 일으키는 과정에서, 세스를 일으키는 과정에서 이렇게 뒤통수로 로우블로우를 넣게 됩니다. 펜타가 로우블로우를 당해요. 그 뒤로 이제 스톰프를 넣고 세스 롤린스가 승리를 하게 되죠. 뒤통수 로우블로우 후에 스톰프로 승리. 조금 되게 자연스러운 치사함. 이게 고인가 아닌가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세스가 이제 뒤를 돌게 되면서 심판을 등지게 되면서 미소를 짓죠. 미소. 그렇게 되면서 고의였다, 악역이 맞다, 이런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서 이 장면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됩니다. 저번 루셉 쉐이머스 경기도 이런 악역스러운 경기 운영으로 승리까지 이어지는 장면이 좀 좋았거든. 오늘도 그런 장면들이 이어져서 굉장히 좋았고, 경기 결과도 굉장히 만족스럽다. 펜타는 세스를 이길 급이 아니죠, 아직. 하지만 억울하게 지게 되면서 본인의 모멘텀도 좀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저번 PLE에서 또 경기를 방해했기 때문에 이 세볼루션은 죗값을 더 치르게 할 마음이 있었어. 그래서 폴 헤이먼이 전화를 거니까 개돼지가 나와서 뒤풀이를 아주 거하게 할 것 같은 느낌, 아주 여유롭게 어슬렁어슬렁 하고 있는데, LA 나이트가 갑자기 뒤에서 세스 롤린스에게 BFT를 넣게 되면서 BFT 넣자마자 바로 런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개돼지가 뒤늦게 쫓아가지만 이미 늦어버렸고 해서 LA 나이트가 오늘 로우의 엔딩 요정이었습니다. 좀 놀라웠어요, 저는. 헐레벌떡 그 장면 좀 많이 재밌었던 것 같아. 맛있게 브론 브레이커가 막 뛰어가가지고 막 바리케이트에 막 엎어지다시피 쫓아가는 그런 거 있잖아. 이 찌질한 악역, 절박한 악역의 모습, 그런 모습이 브론 브레이커가 그 되게 연기를 잘한 것 같아. 브론 브레이커가 진짜 너무 맛있게 한 것 같아. 그래서 LA 나이트가 엔딩 요정으로서 굉장히 버전업 되고 있는 모습이고, 세라데인 나의 메인 이벤트에서 세스 롤린스를 이길 수는 없겠죠. 아직 모르겠어요. 세라메에서 지금 세스는 금강불개야. 세스는 패배를 하면 안 돼. 근데 LA 나이트는 이 세스 롤린스에 일당하고 싸우기 위해서 로우로 넘어왔어. 잠정적으로 지금 로우에서 활동하고 있단 말이야. 실제로 저번 스맥을 아예 출연을 안 했어. 세그먼트 프로모도 없었고 아예 출연을 안 했단 말이야. 세라메가 세스가 이길지 LA 나이트가 이길지 이거 좀 궁금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나는 그래도 세스가 이기지 않을까. 지금 세스는 금강불개야. 절대 무너져서는 안 돼, 챔피언 될 때까지. 그래서 이것도 좀 기대가 됩니다. 빈스 있었으면 브론 브레이커 피플 기믹시켰다 이러는데 이미 걔야. 이미 사냥개, 아니 실제로 사이콜로지가 이미 사냥개의 사이콜로지라고 난 생각해.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사냥개인 것 같아.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대징이 나오고 있고요. 에볼루션 3브랜드가 모두 출연하는 위민스 태그팀 타이틀 매치도 기대가 됩니다. 이 위민스 태그팀 타이틀 매치 자체가 브랜드를 따지지 않고 방어한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덴티티가 잘 사는 방어전인 것 같아. 또 트리플 H가 공언한 대로 최대한 많은 선수들을 출연시킬 거다 라는 취지에도 잘 맞는 것 같고, 여러모로 부킹이 마음에 듭니다. 부킹이 마음에 들긴 하는데
빌드업이 없어, 빌드업이. 지금 빌드업으로 말이 많아요. 지금 WWE가 지금 약간 역풍이 불고 있습니다. 하우스 수를 줄였기 때문에. 근데 수익이 오히려 늘었죠. 특별 이벤트를 늘려서. 세나메부터 에볼루션에다가 PLE 요즘에 한 달에 2번씩 열리고 막 위클리 스페셜에다가 막 이것저것 다 하니까 진짜 어지러워요. 진짜 빌드업 하나도 없고 그냥 이거는 브랜드별로 선발전 해서 바로 하고 챔피언이랑 도전자는 그냥 일면식이 없어요. 일면식이. 아니 리브 모건이 타이틀을 잃었고 록센이 그걸 이어서 하잖아. 록센 라켈이 챔피언이야. 록센 라켈은 지금 샬럿 알렉사 만난 적도 없고 자루카는 더더욱 만난 적 없고 또 뭐 티파니는 나 도전자를 내가 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트리시 나와봐 트리시 언니 할래? 그러니까 트리시가 응 할게 그러고서 그게 빌드업이야. 빌드업이 없어. 심지어 이오하고 리아도 그간에 오랜 역사가 있는데 나 너로 정했어. 고마워. 이번엔 꼭 이길 거야. 이게 끝이야. 아무것도 없어. 오늘 로우에서도 막 아예 그냥 비디오 프로모밖에 없었잖아. 지금 이제 그거에 관해서는 비난이 많이 일고 있는데 어쨌든 경기만 재밌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만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제 경기까지 재미없다? 이제 난리 나는 거예요. 왜 난리가 나냐? 에볼루션이 지금 여러분 에볼루션이 말이 되게 많아요. 에볼루션이 경기가 원래 훨씬 더 많이 사람들이 수용될 수 있는 경기장이었거든? 근데 일부러 관객석을 조금 열었어. 그래서 지금 좀 일부러 에볼루션의 기대치를 낮추고 있는 WWE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게 흥행이 성공 못한다? 그러면은 앞으로 여성 관련된 이벤트는 일절 열리지 않을 것이다. 지금 이렇게 현지에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에볼루션이 만약에 관객석을 못 채울 경우에는 좀 큰일 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여권 신장이 많이 이루어졌던 WWE인데 비상이 아닐까. 비상이 아닐까. 이거 봐. 그레이트 아메리칸 배시 최다 빅네임들 콜업 시켜가지고 600석도 못 채우고 있는 모습. 이거 스테파니 바켈 줄리아 다 올리면 누가 보냐 이거야. 너무 많이 올렸다. 내가 봐도 이번에 좀 심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에볼루션이 좀 관객석을 다 채웠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봐봐 6,000석만 열린 거야. 7,000석 규모로 열렸다고 처음에 알고 있었어. 나도 6,600석만 열었는데 4,800석만 팔린 거야. 그러니까 아직 1,578석이 남아있는 거지. 이게 다 팔려야 돼 무조건. 왜냐면은 이거 다 안 열은 거거든. 이 장외에 있는 아웃라인 좌석을 다 안 열은 거야. 원래 2만 석이 넘는 경기장인데 조금만 열었단 말이야. 에볼루션을 위해. 에볼루션이 다 못 채울 걸 아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도 줄인 객석을 더 못 채운다? 그러면 에볼루션은 진짜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올인을 견제하는 것도 맞죠. 올인을 견제하는 것도 맞고 그래서 그레이트 아메리칸 배시를 전진 배치한 것도 맞는데 그렇다고 해도 이거는 매우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WWE가 무조건 매진시켜야 된다. 에볼루션. 그래서 빌드업 없는 PLE 하지만 매진시켜야 되는 그런 에볼루션의 위치가 되겠다. 네. 그래서 이번에 에볼루션이 주말에 열릴 것이고 세러데이 나잇 메인 이벤트도 입중계를 할 것 같고 그레이트 아메리칸 배시는 일요일 새벽에 제가 할 거고 그러니까 일요일 새벽에 그레이트 아메리칸 배시가 할 거야. 그러고 몇 시간 뒤에 잠깐 쉬었다가 9시쯤에 또 하겠죠? 세러데이 나잇 메인 이벤트가. 그러고 나서 자고 일어나서 아침 9시에 우리는 에볼루션을 또 보는 거지. 그렇게 해갖고 위클리 스페셜 PLE 이렇게 연달아서 3콤보로 주말을 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숲에서도 저와 함께 하면 또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그레이트 아메리칸 배시 열심히 준비해서 잘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로우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